안녕하세요. 미래의 학원 원장 최병철입니다. 오늘은 이제 12월이 돼서 자세한 WQT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고요. 오늘 이제 수학과는 아니지만 수학에 대해서 전문가 세 분이라고 해도 되는 게 한 분은 또 의대 입시의 달인이기 때문에 네. 세 분이 나와서 세 명이 나와서 이야기를 한다고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의대 입시의 달인이시죠? 오늘 이지수 교육이사님 모셨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저 달인 정말 잘 이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안녕하세요. 민서원연구소 이지수입니다. 어머님들 겨울방학 8주 동안 뭐 하실 겁니까? 네, 계획들 다 잡으셨나요? 자, 8주요. WQT 하셔야죠. 자, 저는요, 옆에 있다가 좋은 거 알려드리려고 저 나왔거든요. 자, 윈터 퀵턴에서 우리가 모자란 공부, 그리고 모자란 공부라는 게 복수만 있는 게 아니라 예습을 해서 다음 학기를 잡는 것도 되게 전략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WQT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하면은 정말 자세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수능이 11월 16일 날 치러졌는데요. 그 당일이죠. 당일날 정말 해설을 알차게 올리셔가지고, 정말, 그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해설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부원장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미래학원 수학과학 부원장 성기용입니다. 네, 오늘 좋은 정보, 좋은 말씀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겨울방학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좀, 계획을 할 게 한번 저희끼리, 이사님은 어떻게 보낼 계획이신지. 열심히 학생들 만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성김 부장님은요? 열심히 수업해야죠. 예, 우와. 열심히. 하루 종일 예. 네, 잡혀 있습니다. 저희 WQT가 거의 5년째, 6년째 거의 돼가는데, 제가 항상 겨울방학마다 아이들하고 조금 진하게 겨울방학을 보냈었는데요. 이번 겨울방학에도 조금 진하게. 겨울방학에 사실 생일이 있거든요. 네. 저도요. 그러세요? 제 생일마다 13시간씩 강의를 하면서, 보냈는데, 요번 2월 달에 보니까 제 생일이 금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일 사실 13일인데, 13일에 금요일에 걸렸어요. 아이들과 같이 또 진하게 공포의 네. 금요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WQT 사용법이라서 이제 수학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사실 저희 WQT가 국어하고 영어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 국어, 영어를 어떻게 사용하시면 좋을지 차근차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성원 연구소에서 마련하는 이렇게 윈터 퀵턴 코스라든지 아니면 여름방학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요. 모두 다 민성원의 공부 원리, 공부 철학에 맞게 저희가 구성을 한 거예요. 정말 어쩌면 형성이 안 됐던 공부 습관이라든지 공부 지능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부 원리는 되게 많지가 않아요. 복잡하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배우고, 익히고, 시험 보고, 그리고 아는 것을 넓혀가는 게 아니라 범위가 있는 시험을 대비할 때는 모르는 것을 자꾸 줄여나가고 단거나 시켜보고 당일날 복습을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암기해서 체화시키고 이런 과정들을 저희 프로그램 안에 어머님들 이 프로그램 이용하셔서 못 잡은 공부 습관도 잡으시고 하셔서 목표 대학들을 계속 올려가시고 또 다음 학기 준비를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차근차근 진도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이거 안 넘어가거든요. 네. 됐어요. 자, 일단 겨울방학은 이제 거의 2달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학교를 또 안 가면서 내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가장 긴 기간이에요. 왜냐면 맞습니다. 여름방학은 사실 3주 정도 되기 때문에 이 겨울방학만큼 내 실력을 올리는 중요한 시간이 없는데요. 일단 이제 입시는 크게 2가지가 있잖아요. 정시로 가거나 그렇죠. 수시로 가거나.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수능을 잡기 위해서는 이제 수능을 칠 때 내가 특히 수학은 몇 턴을 갔느냐가 중요하고 저희 이제 미래의 학원에서는 그래도 최소 의대 정도 가려면 5턴 정도 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고3이 되기 전 해야지 이제 1등급 내지 이제 만점에 가까운 1등급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희는 기본 설계를 짠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제 중3 이상 같은 경우는 지금 현행 교육 과정을 따라가서 수상, 수화, 수원, 수투 이제 선택 과목으로는 기하도 있지만 보통 미적분이나 확통을 고르게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중2 이하는 이제 대입 개편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통수학 1이 수상에 해당하고 공통수학 2, 대수, 미적분, 이제 확통이 필수 과정이 됐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돌려야 되고
심화 수학에 미적분과 기하가 들어가 있는데요. 아직 지금 그게 논의 중이니까 결론이 나지가 예, 않았죠. 결론 난 다음에 공부를 하셔도 그럼요. 예, 상관이 확실한 없어요. 것만 해도 예, 그거 다 예. 하셨나요? 아직 예. 덜 하셨잖아요? 특히 확통 선택 안 하려다가 이제 공통에 들어가서 네. 예, 반드시 봐야 하는 예, 방법이 되었죠. 턴을 안 돌리신 분이 많을 텐데 예, 확통 턴을 반드시 돌리셔야 이제 수능 준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중3 같은 경우에 미적분이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이제 미적분을 안 치고 즉 확통을 치고도 의대나 어떤 공대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제 많은 학교들이 이제 허용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미적분이 새 입시부터. 예, 상위 5%에 들 자신이 있으면 미적분을 고르는데 그럴 자신 없으면 확통을 고르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저도 풀어봤지만은 네. 부원장님도 문제를 이번에 풀어보셨잖아요. 더구나 네. 확통이 굉장히 네. 미적분이랑 난이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요, 사실. 한 선택 뭐 올해랑 계속 똑같이 나온다고 말은 할 수 없지만 한 10분 컷? 좀 심하게 말하면 10분 컷? 네, 선택 8문제 그 정도 네. 됐었거든요. 이야. 네, 킬러 문항이 정말 아예 없이 기본 개념을 습득한 상태로 누구나 풀 수 있게 만들겠다는 기조에 100% 적합한 100% 이렇게 들어맞는 그런 과목이 이번에 확통이었었습니다. 예, 저도 수능장 안에서는 미적분을 풀었고 이제 확통은 따로 한번 풀어봤는데 이게 너무 쉬워가지고 제가 10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도 너무 한 번에 네. 쓱쓱쓱 풀려나가는 문제들이 나온 것 같고 지금 이제 수능 가채점 결과를 보시면 그 확통 같은 경우에는 92점을 받아야 1등급이 나온다. 그렇죠. 라는 그죠. 결과도 있을 만큼 그러면 이제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아니 확통을 92점 받아야 1등급이고 미적분은 한 84점 받아야 1등급인데 그러면은 표준 점수 상에서 8점 정도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내가 미적분을 만점 받을 실력이라면 당연히 미적분을 골라서 선택 과목의 점수를 올려야 되는데요. 그럼요. 미적분을 막 3개, 4개 틀리면서 미적분을 고르면 그렇죠. 예, 미적분을 3개, 4개 틀리는 노력보다 확통을 담아는 노력이 훨씬 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번 수능 같은 경우에 미적분에서 28번하고 30번이 두 문제가 좀 힘들게 나왔는데 28번 같은 경우에 현재 나와 있는 정답률이 객관식인데도 불구하고 정답률이 20%가 안 돼요. 우와. 네, 네. 10% 확률이 중반대 깨버렸네. 정도? 네. 네. 이게 산술적으로 봤을 때 객관식이면 20% 무조건 넘어야 되는 게 이게 그쵸. 통계적으로 맞거든요. 근데 20%가 안 돼요. 좀 놀라운 현상인데 아주 드물게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근데 그 두 문제를 빼놓고 생각을 했는데 확통을 바꿔서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앞에 공통 부분에서 좀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들의 시간도 오히려 더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공통 부분에서도 좀 더 점수를 올리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필요에 의해서 최상위권을 그러니까 5% 안에 미적분으로 뭐 의대 노리고 이런 표준 점수까지 필요한 게 아니라면 확통을 선택을 해서 조금 공통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점수를 올리는 그런 전략을 충분히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이제 중3들이 학교 선택을 위해서 로드맵을 많이 하시는데요. 모든 학생들이 다 미적분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죠. 이 친구가 하는 게 맞는지 확통을 하는 게 맞는지 한다 그러면 미적분을 그냥 얕게 한 번 정도 본 친구들이라면 저는 혹시나 재수를 염두하고라도 확통을 저는 충분히 권한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 재수할 때는 무조건 확통을 시험 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확통으로 의대를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또 선택하라고 저는 지금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 편입니다. 네, 사실 과거로 한번 가보면, 이제 사실 수학이 원래 지금은 이제 공통에다가 선택 과목 체제지만, 예전에는 수학 가형과 나형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형을 칠 학생들은, 즉 이과죠. 이과를 갈 학생들은 미적분을 받고요. 그다음에 나형을 치는 학생들은 확통을 받는데, 그 과거에 가형 칠 학생을 나형으로 전환시킨 적 좀 있지 않으신가요? 그럼요. 예, 당연하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가형에서 6등급이 나온 학생을 나형으로 바꿔봤거든요. 2등급이 나오더라고요. 와우. 예. 와. 그러니까 그게 뭐 제가 잘한 게 아니라 그 예, 정도면? 물론 이제 그때는 나형을 바꾸게 되면 자연계열 지원이 그런 부분은 불가능했어요. 있죠. 네. 예, 불가능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즉 2025 입시부터는 확통을 치고도 공대나 의대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사항인 것 같고요. 6등급, 2등급이 그냥 괜히 나온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미적분과
학통의 난이도 차이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노력이 제가 저번에 한 30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숫자로 정확하게 몇 배다라고 이게 딱 찝을 수는 없겠지만 정말 이 학통을 공부하는 노력하고 미적분을 공부하는 노력이 예, 양부터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미적분에 좀 자신 없는 학생들은 일단 확통을 고르면서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확통을 골랐을 때는 좀 만점 표준 점수가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때는 과탐에서 툴을 골라서 조금 외우는 연습을 하면 외우는 전략을 짜면 특히 대학교마다 이제 그 과탐에 가산점을 주지 미적분에 가산점을 주는 경우 이미 미적분하고 확통의 가산점 그 표준 점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럼요. 예, 수학에는 가산점이 없으니까 확통을 고르면서 과학에서는 가산점을 커버하는 과탐을 골라주면 충분히 확통을 치고도 공대나 의대를 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맞아요. 정말 밸런스가 너무 중요하기 네. 때문에요. 확동을 하게 되면은 정말 나머지 국어라든지 영어도 또 규모 있게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그 사실 올해 중반 정도까지만 해도 미적분이 좀 더 집중적인 전략이었었고 그럼요. 네. 근데 이게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입시라는 게 계속해서 너무 살아 있어서 매해 분기 이렇게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이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밸런스 있게 이런 전략을 수정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엘비나님이 질문 주셨는데 현 중3 딱 지정해 줄 수 있을까요? 라는데 사실 예비 고일을 그러니까 고일에는 다 공통으로 과목을 공부하는 경영학과 거. 희망이시래요. 예, 경영학과 희망을 하시는데 아마 이제 고2 이후에 선택 과목을 어떻게 골라야 되냐라는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학과를 희망하시는 상황이라면 이제 확통을 저는 공부하는 게 예, 수학에 대한 좀 공부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그 공부 부담을 줄이는 게 이번에 국어 완전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국어라든지 영어도 이번에 1등급 비율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다른 어떤 핵심 과목에 그러니까 결국 입시라는 거는 수학 하나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어, 수학, 영어, 탐구까지 같이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수학의 공부 노력이 좀 덜 들어가는 거를 다른 과목에 거의 만점 노력으로 치환을 해주신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보고 특히 만약에 서울대 경영학과를 노리신다면 저희가 이번에 미는 전략인 왜냐면 서울대는 표준 점수를 그냥 사용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문과 그러니까 인문계열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로 골라준다면 예, 표준 점수에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사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경제, 정법, 사문 이 세 개 과목 제외하고는 만점 표준 점수가 70점 못 넘어요. 예, 근데 이제 툴을 골랐을 때는 표준 점수가 80점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쵸. 예, 물론 인문 계열에서 투 과목 가산점을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표준 점수 상에서 많은 이득 볼 수 있기 때문에 서울대 경영학과를 노리시고 저는 수학은 확통, 그다음에 과학은 이제 뭐 사문 지투 아니면은 이제 뭐 경제 지투, 정법 나쁘지 지투 않은 이렇게 선택입니다. 골라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미나님 질문도 해결해 주세요, 선생님. 현 중입니다. 미적분 하다가 이제 확통으로 바꿔서 턴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신을 위한 미적분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중2 이하는 이제 그 이 대입 개편안이 적용되는 첫 세대고요. 이제 미적분이 심화 수학에 들어가게 될 거고, 물론 학교 내신 과목에서는 이제 역시 미적분도 그 상대평가로 치러지지만 아마 대입 개편안이 되면 물론 지금 논의 중인데요. 현 제도 상에서는 모든 과목을 다 상대평가하자라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논의가 끝날 때쯤에는 상대평가 되는 과목이 있고 절대평가 되는 과목이 있는데 만약에 미적분, 즉 심화 수학이 수능에서 공통이 아니게 된다면 굳이 내신에서도 이거 상대평가로 볼 필요가 있겠는가? 미적이랑 기하랑 같은 예. 취급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기하가 지금 현재 절대평가잖아요. 변하게 될 그죠. 네, 가능성을 여지가 보자고요. 남아있습니다. 예,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논의가 끝나신 다음에 그럼요. 미적분에 대한 공부 방법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꾸준함님, 확통 선택하면 선택할 수 있는 의대 공대의 풀이 작아지지는 않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물론 아직까지 이제 의대나 공대에서 아직까지 미적분하고 기하, 그다음에 과학에서는 탐구에서는 과학을 필수로 지정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뭐 서울대, 고대, 뭐 시립대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대학만 보시면요. 일단은 아닌 그 학통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학교가 정말 많아졌어요. 뭐 연대 있고요.
성균관대도 있고 뭐 한양대도 있고 뭐 경희대, 중앙대 정말 이 상위 10개의 대학 안에서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물론 내가 미적분이나 과탐을 쳤을 때보다는 풀이 작긴 하겠지만 상위 10개 대학 기준에서 봤을 때는 엄청 작아지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좀 늘어나는 추세.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2025시는 그런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만약에 그 공통으로 학통이 들어왔는데 대학교도 아마 그런 어떤 경향들을 반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네. 미리 준비를 하죠. 그 보경 김님께서 하신 질문은 부원장님이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네. WQT 수학상 클래스에 학생들 학년이나 실력 차이나 초견인 학생도 있을 텐데 효율적인 수업 진행이 가능할까요? 네, 그 많이들 질문해 주시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수상학 역할을 좀 구분을 해놨고요. 저희 수상학 기본반에서는 그 원하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요거를 원턴 내지 투턴 정도의 내용을 포함해서 요 정도 실력에 도달하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지정하고 다 함께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들어온 학생들이 나는 수상학을 처음 본다. 괜찮고요. 나는 수상학을 한 번 정도 봤다. 그런데 내용이 좀 부족함이 있다. 그것도 괜찮고요. 수상학을 조금 돌렸는데 유형풀이에서 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이걸 메우고 싶다. 겨울방학이라는 단기간에 집중적인 학습을 통해서 이걸 메우고 싶다. 이 학생들을 포함하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지만 제 수상학 기본 수업을 들어줬으면 하는 학생들 대상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거기에 해당 사항이 있다면 충분히 저랑 겨울방학 함께 보내면서 원하는 목표 어느 정도 달성 그 지점에 도달하고 그 다음 턴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기반이 되어줄 수 있다. 네. 그래서 답에 충분히 조금 해결됐을 거라 보고요. 이제 진도 계속 나가 보면 네. 현 중3 예비 고1이죠. 예, 이때는 이제 겨울 방학 때는 예, 지금 이제 여러분은 수능이 다가온 거예요. 예, 네. 수능이 다가온 건데 내신 수능이죠. 예, 그래서 고1 때 보는 4월 중간고사가 거의 수능에 준하는 중요함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수능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뭐 다른 거 하면 예, 어떡해요. 수원을 공부한다든지 수투를 공부한다든지 물론 내가 난 내신에 어차피 안 될 것 같아. 어차피 나 수능 갈 거야. 라고 하면은 수원 수투를 공부해도 되는데요. 학교를 가기 또 전에 이제 그걸 미리 결정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고 예, 만약에 이제 내신을 내가 따서 수시로 가야 된다면 이번에 고1 4월 중간고사가 정말 수능이거든요. 그래서 수상학 내신의 목표를 가지고 강하게 훈련을 해야 되는 시기가 겨울방학이고요. 고1 1학기 내신이 수시를 결정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요번에 연대 의대도 보내셨고 또 올 1등급 학생도 관리하고 계시고 예, 그 다음에 이번 수능에서도 수학 100점을 받아서 예, 서울대 의대를 거의 갈 것으로 거의 예상되는 그런 학생들을 좀 관리하고 계신 이지수 이사님과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예. 중3이 지금 만약에 수상화가 아니라 다른 과목을 공부한다는 거 혹은 물원 화원을 공부한다는 거 지금 미적을 공부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내일 예를 들면은 뭐 할까요? 통합사회 시험을 보는데 죄와벌을 읽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목적에 맞는 공부를 할 때만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그냥 공부라 그래서 질적으로 모두 같지 않거든요. 이 한 과목만 잘 뚫는 것도 매우 정밀한 설계하에서 실행을 해야지만 1등급이 나오는 아직까지 현 중3이세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원 수투 심화를 하기보다는 이제 수상화에 좀 집중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고요. 예, 내신 획득에 정말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 학생만 예, 수능 커리큘럼을 수행할까 추천하는데 사실 내신 획득 하면 사실 그래도 예. 해야 돼요. 수학 수능도 힘들어요. 예, 그런 학생들. 수능을 보기 위해서도 예. 수상하의 과정은 필요하고요. 그럼요. 이번 수능에서 정말 여실히 드러났고요. 그리고 그 수상하의 내용은 수능형 모의고사 문제들 이런 거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기반이 되는 기초적인 내용들이 깔리는 거거든요. 문제에. 그렇기 때문에 내신 준비를 하면서 공부하게 되는 수상하의 내용은 그대로 수능 공부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이제 중3이든 아니면 이미 지났던 고등학생들이든 제가 본 학생들 공통점이 있는데요. 학생들 진짜 수상 많이 열심히 공부했고 수화도 공부하고 수원, 수투, 미적분까지 쭉쭉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1 때 겨울방학 때는 수상화를 보자 그러면 다 신경질을 내요. 나 이거 너무 완벽하게 네. 지금 10번 넘게 봤는데 이걸 또 지겹게. 그래서 언제 봤니? 그러면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뭐 그 사이 많이 돌렸다는 거예요.
에서 믿고 감 이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1학기 기말고사가 되잖아요.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여기서는 갑자기 꼬리를 내려요, 모두.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부분을 얼렁뚱땅 넘어갔다. 제가 그 단원 얘기 지금 하고 싶었어요. 아, 네. 그럼요. 이거 그냥 아무리 잘하든 못하든 그냥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란 말이죠. 그리고 수화 넘어가게 되면 갑자기 자기는 집합 명제 명제가 좀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 해요. 그래서 너 그때 열심히 10번 넘게 봤다며 그러면 그때는 수원을 빨리 넘어가야 되니 가볍게 웃고 그냥 RPM을 풀었다.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틀림없이 구멍들이 있고요. 어떻게 완벽합니까? 그죠? 그런 학생들이 몇 퍼센트 있긴 있죠. 그런 아이들 우리나라를 이끌고 갈 아이들이고 대부분 학생들이 구멍이 있거든요. 네. 강점, 약점을 꼭 찾아서 약점을 보완하고 그리고 고등의 수시를 대비하셔야 되겠죠. 네, 지금 아까 말씀 주셨던 막 올 1등급 학생이라든지 연대이다 합격 학생이 다 WQT 했었잖아요. WQT 다 네, 했었습니다. 그래서- 했었고요. 고 약점 찾았었고요. 문제지 정말 잔말 않고 5건씩 풀었습니다. 네, 또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굿모닝님이 현 중2가 이번 겨울방학 때 수투나 확통 중에 하나만 들어야 된다면 어떤 과목을 추천하실까요? 두 개 모두 초견일 경우라고 하셨는데 일단 제가 답을 드리면 수투도 중요하고 확통도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 다 공통이 된 거니까. 네. 근데 이제 현 중2는요 지금 4년 뒤에 수능을 칠 거잖아요. 음흠. 예,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거는 수상도 알아야 되고, 수화도 알아야 되고, 수원, 수투, 이제 중2 경우에는 확통도 다 알아야 돼요. 근데 4년 뒤에 수능을 치니까 이게 수학은 또 망각의 과목이라고 하잖아요. 네, 예, 그럼요. 그래서 이 내가 공부한 것들을 수능 4년까지 얼마나 끌고 갈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더 망각이 덜 일어나는 확통을 이번에 겨울방학에 하시는 게, 왜냐면 수토는 이제 개념 해야 되고 도함수도 해야 되는데 아이들 시간 지나면 다 까먹은 상태예요. 맞습니다. 그럼 너 했니? 그러면 했는데 물어보면 아는 건 없어. 그래서 결국은 수투를 좀 나중에 하시고 확통을 먼저 이번 겨울방학 때 끝내 놓으시면 확통은 막 개념적으로 뭐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머리를 쓰면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확통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한테 만약에 이런 학생이 로드맵을 의뢰하셨다면요. 저는 확통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중2고 중3 아직 내신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이번 겨울은요. 수투 공부량이 많아요? 확통 공부량이 많아요? 수투 공부량이 많죠. 수투 공부량이 많죠.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지금 학교에서 어느 정도 내신에 대한 어떤 성취도가 있는 학생인지 모르겠지만 좀 잘 보내고 싶으니 저희 엄마 학교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중2 때 겨울방학 때는요. 확통하시면서 또 중3에서 나오는 통계 그리고 수상에서 보게 될 경우의 수 모든 것들이 확통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 내용들 그 부분들 챙기시고요. 오히려 나머지 시간들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중3 내신을 한번 예습을 하시는 것도 나중에 정말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고등 내신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다음 학년 내신을 좀 준비하시는 거 도움 될 것 같고요. 실제 그렇습니다. 저는 머리가 좀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안 그래도 저도 지금 제가 보는 학생 어머님께서 이번에 수상한 심화를 해서 조금 아이를 좀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머님 다 까먹습니다. 네, 어린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인데 그 친구는 제가 확통하라고 강력히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잘 이해 못하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런 연유로 정말 확통을 하게 되면 끊임없이 사고를 하게 되고요. 맞아요.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다 빼버리거든요. 네, 경우의 맞아요. 수를.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번에 중2 아이들을 한번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중1, 중2 그리고 6학년까지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이 같은 게요. 중2고 수투 초견이라고 하셨을 정도 본 것 같아요. 수원을 한 번 정도 한 번 봤으면 정도 받고. 수원과 수투는 상대적으로 크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수원과 수투는 조금 독립적이거든요. 수원에서 배웠던 함수들은 오히려 미적분해서 써먹게 돼요. 음흠. 그래서 지금은 확통을 보시는 게 좀 더 답이 될 것 같고요. 수투는 봄이 오면 그때 턴 돌리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중3 때 놀릴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리고 확통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구성이 경우의 수 확률과 통계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중3 때 해야 하는 통계 부분을 미리 한번 보고 통계를 하게 될 때는 정말 그냥 그 교과서 한 번 더 읽으면서 그렇죠. 유형이랑 공식 정리만 하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게 되고요. 그럼요. 그리고 경우의 수 확률 문제에서 확통반을 이제 들으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여기가 문제가 거의 100% 다 활용 문제들이에요.
중학교 수학할 때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싫어하는 거, 뭐 활용이죠, 소금물, 활용. 뭐 거속시 그렇죠. 보통 이렇게 말하는 활용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읽고 해석하고 적용해서 써먹는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연습할 수 있는 게 또 경우의 수 확률이기 때문에 요거는 저도 전적으로 확률과 통계 쪽에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속 진도 나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주로 하니까 오늘 또 미니 로드맵처럼 좀 시간을 좀 마련을 해봤는데요. 일단 이제 고1, 고2, 이제 예비 고2나 예비 고3이 되는 학생들인데 일단은 지금 이제 수상화는 끝났을 거고 이제 전방이 이제 내신에 우수한 학생이나 이제 수능 수학을 만점을 이거 지금 학교 그 학생별로 네. 자기가 해당하면 그 코스를 듣도록 저희가 로드맵 만들어 놓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좋은데요? 제가 네. 로드맵 해봤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신이 우수한 학생 같은 경우는 아직 수시를 노려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일단 내신 대비를 좀 해줘야 되고 수능 수학 만점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이게 수학은 각각의 과목이 아니라 수원, 수투, 무적분해랑 학통이 하나의 통으로 한 과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는 망각이 금방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단 전방위 돌려줘야 되는데 그 반을 제가 이번에 WQT 중에 찾아보니까 수능을 16번 보신 저보다 2배 보셨어요. 2배. 저도 8번 정말 많이 봤는데 2배로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김전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수원 수투 심화 과정을 하시면 여기는 물론 이제 말은 심화라고 되어 있지만 기출문제 위주로 많이 돌려주실 거기 때문에 수능 대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고 또 내신을 따야 되는 입장에서도 이제 내신 어떤 심화 문제들, 킬러 문제들을 공부하면서 내신 등급이 향상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수능은 사실 말이 많은데요. 일단은 뭐 30문제를 다 모아놓고 보니까 좀 어려웠어요. 근데 한 문제 한 문제 뜯어보면 난이도 극상의 문제는 좀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시험장에서 보고 왔지만 시험 끝나고 푸니까 너무 잘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문제 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구나. 근데 30문제를 어려워서 이제 모아서 보니까 조금 계산이 꼭 어려움이 생기면 이제 조금 이번 수능이 이제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결국은 극상. 예전에는 사실 킬러 문제가 등장을 해서 이건 내가 시간이 2시간이 있던 3시간이 있던 풀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좀 충분하게 주어지면은 풀 수는 있는데 결국은 내가 인출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즉 문제를 탁 보고 딱 바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인출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이제 수능이 시간 내에 끝내지 않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인출을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결국 발상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겨울방학에는 이제 발상 쪽에 초점 맞추시는데 김영 선생님 수능 16번 보셨는데 수능을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보셨겠습니까? 그럼 네. 이제 발상하는 데는 달인이니까 많이들 이번에 겨울방학 때 배우시면 좋겠고 이제 특히 고2 예비 고3들은 겨울방학에 발상 연습해놓고 고3 때 이제 기출문제를 돌려가면서 발상을 쓰는 연습을 하면 충분히 수능 수학에서 만점을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집중해야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자기가 이제 정시 파이터 결정자들이죠. 이제 결심자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번에 수능 사실 2024 수능을 이번에 뭐 모의 수능을 받든 직접 받든 한번 30문제를 쭉 보시고 내가 만약에 이제 점수로 봤을 때는 한 70점 밑이다라고 하면 조금 기본 개념. 그러니까 이게 70점 밑은 왜 그렇게 나왔냐면 이게 조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국어도 언어고요. 영어도 언어인데요. 수학도 언어예요. 맞아요. 맞아요. 단지 그냥 표현만 다르게 됐을 뿐이에요. 수학은 수학적 기호로 표현된 언어이기 때문에 이 언어를 보고 번역을 하는 건데 번역이 안 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차근차근 정리하라는 말씀은 결국 이 조건을 보고 번역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본, 특히 WQT 이번 신철민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수원수투 기본반을 들으시면 아마 번역에서 또 차근차근하게 많이 알려주실 거고 이번 수능에 3점짜리가 또 어려운 문제가 꽤 나왔기 때문에 특히 19번은 오답률이 75%가 나왔고요. 아까 이 위적분 얘기하셨는데 28번인데요. 27번이 오답률이 76%예요. 이야. 객관식인데. 27번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요. 예. 생각 안 나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미분하는 문제였거든요. 결국 도함수를 구하는 거였어요. 역함수가 섞여 있고 음함수에 미분을 하는데 변수가 좀 까다롭게 적용이 되어서 주어진 식을 좀 이렇게 익숙한 일반적인 형태의 함수를 미분하는 게 아니라 음함수 미분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였고 거기서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게 들어가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였거든요. 이런 건 기본적인 문제들 연습, 음함수를 봤을 때 혹은 역함수 미분법을 봤을 때 아, 이거 나 싫어가 아니라 아, 나 이거 많이 해봤어라고 말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유리한 그런 문제였었죠. 그거 아니었으면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네. 이게 사실은 그 27번 문제가 수능 특강 레벨 3에 1번에 있던 문제였는데 아, 그렇죠. 예, 사실 수능 특강 레벨 3면 수능 특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 모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3점짜리로 나온 거니까 결국 뭐냐면 지금 킬러 문제를 없앨 거예요. 네. 없앴는데 그럼 킬러 문제를 없앴는데 변별력이 있었잖아요. 그 말인즉슨 이제 중간에 있는 그 걸쳐 있는 문제가 이제 쉬운 4점도 마찬가지인데 그죠. 어려운 3점도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오답률을 기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제 그러니까 수능에 집중을 해야 되는 학생들은 이제 그런 문제들 3점짜리 4점짜리 놓치지 말고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제 결국은 꾸준한 유형 학습을 이제 고3까지 계속 해주셔야 되는데 수학 사실 실력을 올리려면 방법이 간단하거든요. 근데 그걸 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수학 실력을 올리는 방법은 머리를 쓰게 하면 돼요. 예. 근데 그러니까 애들이 센 문제집을 풀잖아요. 음흠. 그럼 애들이 머리를 왜냐하면 센 문제집 보시면 어떤 유형이 있고요. 그 밑에 문제가 한 3개, 4개 깔려 네.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그 유형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푼다는 그럼요. 거죠. 그대로 예. 따라하잖아요, 복사. 그건 따라하는 거지 머리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너무 이건 이렇게 풀고 이건 이렇게 풀고 네.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약간 조건반사적인 학습을 네.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건 해석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센 문제를 그냥 쭉 생각 없이 머리 안 쓰고 풀어가게 되면 내가 조건 해석에 대한 실력은 거의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문제를 잘 푸는데 뭐 모의고사 보거나 수능 보면 점수가 엉망이네. 다 이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러면 센 문제집을 풀지 말라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유형 학습과 비유형적인 학습을 잘 섞어야 돼요. 예. 근데 이런 점수가 잘 안 나오는 학생들은 유형 학습에만 꽤 익숙해졌기 때문에 조건 해석이 잘 안 되는 거고요. 그럼 센 문제집 같은 경우도 어떻게 세로로 푸는 게 아니고 가로로 풀면 돼요. 좋아요. 네.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럼 또 밑에 거 또 가로로 풀면 돼요. 너무 좋아요. 그럼 이게 계속 쭉 되게 나가는 좋은 게 방법인데요? 계속 쭉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유형 계속 넘나들면서 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머리를 계속 쓰게 되거든요.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를 좀 복합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선생님 비유형적인 학습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요. 사실 수학에서는 또 자신감이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비유형적인 학습을 또 많이 하게 되면 처음부터 문제가 또 잘 안 풀리기 때문에 애들이 좌절하는 자신감이 거지. 쭉 내려가요. 예, 그래서 자신감도 올려야 되고 내 수학 실력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두 개를 같이 섞어가면서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번 신철민 선생님 반연에 오시면 네. 유형 학습도 시켜주실 거고 중간중간 테스트도 들어갈 거기 때문에 결국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더 제가 팁을 또 드릴게요. 뭐냐면 저희는 뭐 여기 워낙 철학 자체가 그런데 공부는요 자꾸 모르는 걸 줄여 나가는 거거든요. 절대 문제집 엄마가 뭐 돈이 많아서 많이 사줄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말고 자기가 자꾸 아이들 보면요 어떠냐면 선생님이 추려주시는 오답 문제를 또 풀었어요 막 이런데 이러지 말고 자기가 만드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노트에 푸세요. 노트에 푸시고 노트에 채점하고 틀린 문제를 오히려 문제지에다 동그라미를 쳐놓는 거예요. 그죠? 동그라미 쳐놓으면 친구들이 그런데요. 넌 어떻게 이것밖에 못 맞냐고 걱정해 준다는 거야. 그러던지 말던지 거기다 표시하고 그 문제들을 다음에 볼 때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거나라고 모르는 문제를 점점 줄여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작용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머리를 많이 써야 수학 실력은 좋아지고요. 그냥 유형 문제를 무작위로 한 10개를 그냥 풀어가는 건 실력은 결국 하나도 늘지 않는다. 맞아요. 시험 때는 유형 문제 보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꾸 왜 시험을 보냐면요. 이제 사실 이제 좋은 학원은 시험을 많이 보는데 애들이 시험을 본다고 해야 공부를 해요. 그럼요. 그렇죠. 예, 시험을 안 보고 쭉 가잖아요. 그럼 애들이 계속 그냥 뭐 숙제는 하겠지만 결국 내가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는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머리를 많이 쓰게 하기 위해서는 테스트를 본다고 해야 그때라도 공부를 좀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결국 그런 어떤 이 머리를 자꾸 쓰게 하기 위해서 시험도 자주 보고 결국 배우고
익히고 테스트까지 해야 아이들 실력을 정확히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 해야 되는 거 중요합니다. 저희 데일리 테스트도 하고요. 일주일 단위로 금요일 정도에는 모든 걸 일주일 가지고 와서 또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매번 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레이첼님 질문이 나와서 한번 읽어드리면요. 지난 가탐 라방 후에 G2하고 학통 개념 수업을 시작한 중3이니까 지금 이제 예비 고1이 되시는 거겠죠. 그렇죠. 기말고사 후에 12월부터 고등 내신 준비하려 생각했었는데 지구과학 2 12월 한 달 동안 진행하려 하니 고등 내신 준비가 늦어져 걱정이 됩니다. 선생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구과학 2의 개념의 양이 적지 않아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요라고 이걸 하셨는데요. 한 달 동안 다 본다고요, G2를? 예, 안 되죠. 안 왜? 되고요. 학통까지? 왜 예. 이 시험 보러 가나요, 저거?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약간 좀 투트랙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수상화 내신 공부해야 돼요. 특히 1월부터는 집중해서 하셔야 되고요. 지구과학 2하고 학통을 이제 12월부터 시작하셨는데 한 달 동안 끝내려고 하면 당연히 안 끝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학통 같은 경우는 지금 중3이라면 일단 수상화 대비하고 내신 준비하면서 뭐 고1 겨울방학이라든지 고1 여름방학에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지구과학 2 같은 경우는 수상화를 하는데 내가 뭐 14시간씩 수학 공부할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투트랙은 뭐냐면 내신 준비 수능 준비에는 이틀 정도 쓰는 식으로 해서 공부 방법을 조금 약간 투트랙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 지금 제가 사실 G2 하투 수업을 이제 저번 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다 아이들이 중3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그러니까 내신은 내신 준비대로 수능은 수능 준비대로 가는데 제가 그러면 지구학 하투를 막 숙제를 막 때리면서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어느 정도 제가 많이 채워줄 테니 너네는 이 시간에는 과학 공부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뭐 수학이라든지 국어라든지 영어를 공부해라. 그렇죠. 이게 제 취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희는 연구소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이라고 해서 수학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저희는 국어도 중요하고 영어도 중요하고 가파금도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수학 선생님이면은 수학 공부를 최적의 시간을 줘서 다른 과목을 어떻게 공부할지를 또 그렇죠. 고민을 하시거든요. 특히 이지수 이사님이 그런 거 전문가신데 결국 뭐냐면 그러니까 다 같이 입시에 작용하는 거지 그 수학만 작용하는 것도 아니고 과학만 작용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조금 분할하셔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 시간 공부하는 시간 이외에 이제 지구과학 2 시간을 조금씩 넣으면서 가져가시면 특히 지구과학 2 같은 경우는 통합과학에도 연결되는 내용이 꽤 많이 있어가지고 통합과학 내신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레이첼님 일단 나이스 트라이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친구가 이제 중3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야 할 것들이 되게 명확해요. 고1 내신 준비를 제대로 하는 것들이 겨울방학 때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 친구가 또 지금 보니까 레이첼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혼돈의 시기를 보내고 있거든요. 이걸 하려니 또 내신이 땡기고 막 그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저는 오히려 그냥 규정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편이에요. 어차피 얘가 막 풀로 막 하루에 자는 시간 빼고 다 공부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딱 고정박이 예를 들면 하투지투 수업이 전 되게 좋은 예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일요일 날 오후잖아요. 네, 일요일 오후 딱 4시간이에요. 2시간, 2시간. 6시부터 10시까지예요. 시험 볼 수도 있는 일이고 놀 수도 있는 일이거든. 그렇죠. 그 시간에 줌이 됐던 아니면 현강이 됐던 와서 그때만 딱 준비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또 충분히 고1 내신을 대비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알먹고 꽁먹고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섞여서 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어쩌면은 수식 카드를 놓고 되게 위험한 어떤 그런 트라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시도는 너무 좋은데 오히려 이럴 때는 좀 규정된 프로그램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거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드릴 것 같습니다. 그 전문가가 옆에 계시니까 이지수 이사님하고 좀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우와. 상담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로즈님 한번 질문 읽어주실게요. 네. 네. 로즈님께서요, 현 중2입니다. 수상화, 기본 플러스 응용 한번 끝나고 수원 개념진도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겨울방학 때 수원 공부에 주력을 해야 할지 아니면 수원진도 나가면서 수상화 복습도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저는 수원진도 그대로 나가고요. 수상화는 그러니까 수하를 봤으면 수원 나가고 그 다음에 수원 수투 이어지면서 전체적인 학습을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원 그대로 나가면서 수상화 복습보다는 오히려 지금
중2면 확통을 함께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맞죠. 네. 예. 겨울방학 동안에 확통 충분히 전체적인 과정 정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확통반, WQT 확통반도 이름이 확통정복반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확통 정복을 이름 지는 있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이거 한 방에, 그러니까 겨울방학 한 방에 확통을 거의 100%에 준하게 만들어 드릴 계획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니까 이번 겨울방학 때 확통을 끝내시고 다시 학기 됐을 때 수원 수투를 이어가신다면 충분히 학습의 연결성도 많이 네, 생기실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엘비나님은 선생님 그럼 수학은 미적 탐구, 수학은 미적, 그다음에 탐구는 물리 화학이라는 기준 깨고 생각해야 할까요?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아까 경영학과를 지금 희망한다고 하셨으니까 예, 당연히 깨셔야 되고요. 예, 예, 지금 결국은 확통을 해도 만약에 뭐 혹시 진로가 바뀌어서 공대를 가는데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학통을 공부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부 부담이 확 줄어요. 예, 그만큼 다른 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이런 만점 찍기가 더 유리해지니까 한번 이게 수학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우리 아이의 실력을 생각해 보시고 예,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수능을 좀 강화시켜야 될지를 생각해 보시면 아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들한테 통하는 패러다임이 반드시 내 아이에게 통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친구의 오히려 어떤 정량적인 모의고사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고1 내신 준비 정도라든지 아니면 이제까지 고3, 중3 내용을 통해서 성취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분석하셔서 아이한테 밸런스 있게 가셔야지 무조건 기존 패러다임을 따르다 보면 그럼 다 재수 안 하고 다 네. 들어갈게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중3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학년인데요. 아, 예, 너무 중요합니다. 예, 예비 고1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 거잖아요. 내신이 어려운 학교에 가겠다. 예를 들어 뭐 희문고라든지 뭐 세화고라든지 이런 학교에 네. 진학할 예정이라면 이 내신 문제가 거의 뭐 킬러 문제 그 이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이머텍. 예, 수상화 심화 문제집 정말 여러 턴을 선렵을 겨울방학 동안 하셔야 되고 그 반이 이번에 있어요. 그래서 WQT 강한길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수상화 심화 과정을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이제 제가 작년에는 수상화 심화 과정 했었는데 맞아요. 예, 이번에 그 5.1등급 나왔던 학생도 예, 제 수상화 심화 과정을 그렇죠. 그리고 들것 지역 같고요. 학생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네. 1등급이라고 저한테 알림 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번 역시 내신 획득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결국 내신이나 수능은 그냥 문제를 푸는 걸 넘어서요. 제한 시간 내 얼마나 잘 인출해 내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시간 정해두고 연습하는 게 필요한데요. WQT에 오시면 강하게 연습을 시켜드릴 거고 학기 중에는 또 이제 WQT 끝나고 내신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연습을 하면서 일단 고1 4월 중간고사가 거의 수능이나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내신이 좀 쉬운 학교에 간다면 사실 심화까지 안 듣고 기본반으로 해도 충분한 게요. 왜냐면 성기훈 부원장님이 이제 수상화 기본 과정을 진행을 하시는데 기본 과정이라고 해서 심화 문제를 아예 안 풀진 않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예. 그럼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기본 개념을 잡아가면서 이제 심화까지 응용을 해가는 반이기 때문에 결국은 만약에 내신이 좀 쉬운 학교에 갈 것 같으면 예, WQT 성기용 선생님 반을 추천을 드리고요. 기본 문제를 자꾸 쉽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 쉬운 게 아니고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예, 아이들 한번 기본기 보세요. 정말 보면 문제집 푸는 거 보면 막 중간중간 문제 비어 있어요. 예, 그래서 다 풀었다고. 예, 저 쎄는 오답 안 했어요, 애들. 않고요. 그럼요. 예, 일단 문제집 한번 풀면은 그 문제집은 다시는 안 풀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제가 밑에 적었는 네. 문제 풀 때 제발 좀 1번부터 1200번까지 있으면 그 문제를 빠짐없이 좀 다 풀었으면 그리고 제발 좋겠습니다. 답을 끝까지 좀 풀자. 연산에서 다 틀립니다. 네, 이런 맞아요. 친구들이 있어요. 문제 보고 읽어보고 이거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요 하고 넘어갑니다. 오, 깜짝 대박.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라요. 그런 애도 볼 때마다. 특히나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이번 수능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면 이제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답까지 구하고 이 답이 계산이 맞는 것까지 확실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야 해요. 정말 가장 네. 기본으로 돌아가서 준비를 해야 되는 시험이 돼버린 것 같아요, 수능이. 예,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이렇게 달리면 된다는 건 코치가 할 일이고요. 그건 나도 하겠네. 예, 직접 달리는 건 선수가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코치 입장에서 갖고 뭐 이렇게 하면 풀립니다.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풀 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중2, 중1, 예비 중3, 예비 중2인데요. 대입 개편안이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결국은 지금 이 학년 때가 저는 확통을 수강할 최적의 타임이라고 보고
예, 제가 진행하는 학통 정복반 과정을 추천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요. 일단 뭐 수원도 중요하고 수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근데 결국 아이들이 망각을 그렇게 잘 하잖아요. 예. 수원 배웠는데 수투할 때 까먹고 수투 배웠는데 미적분 할 때 까먹고 그렇게 망각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망각의 측면에서 보면은 학통을 지금 해놓으면 학통은 막 개념을 막 배우는 뭐 수년의 개념을 정확히 기억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만 알면 돼요. 네, 그래서 메커니즘을 배우는 파트라서 망각이 크게 일어나지도 않고 혹시 개념적에서 좀 일어나도 그 상관이 없으니까 이번 겨울방학 때는 제 확통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 제 입으로 좀 얘기하기는 그런데 제가 내년에는 물론 더블 후년들 할 거고 내내 후년들 할 건데 3년들 할 건데 그럼요. 학통을 할지 안 할지 모른다 이제. 큰일 났다. 예, 그래서 제가 할 때 많이 좀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예, 제가 학통 파트만큼은 또 자신이 더 있는 파트니까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겨울방학 때 학통을 돌리고 나서 학기 중에 대수 파트로 쭉 연결되는 흐름을 가져가시면 좋겠고 제 마지막에 핵심인데 결국 확률 통계는 머리를 좋아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 풀 때 자꾸 머리를 쓰게 하거든요. 네. 그럼 결국 머리를 쓰다 보면 머리가 좋아지고 머리가 좋아지면 수학을 잘하게 되고요. 수학을 잘하게 되면 또 머리가 더 좋아져요. 그래서 결국 이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 보니까 이 확통을 통해서 결국 확통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우리 아이의 수학적 머리, 수학적 지능까지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더 효용이 크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이 예, 꼭 명심을 하시고요. 정말 머리를 그리고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을 가장 올릴 수 있거든요. 확통은 거의 다 활용 문제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문제를 반드시 해석해야 되고 차분하게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럼 독해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설계력이 생겨요. 그래서 끝까지 풀어보는 이런 끈기도 배울 수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일한테 가장 권장할 수 있는 어떤 핵심 코스가 아닐까라는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면 확통 문제풀이 할 때 보통 케이스를 나눠서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요. 예, 그걸 이제 제가 저번에 분류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그 분류하는 과정이란 게 확통뿐만 아니라 뭐 수원의 킬러 문제라든지 이런 킬러 문제에서 케이스 나눠서 푸는 경우가 또 많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그 22번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게 확통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파트의 킬러 문제를 풀 때도 어떤 생각하는 힘을 기르게 하니까 많이들 수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여기 대치동 학생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지방 학생들 특히 줌으로 저희가 강의가 가능 지방 학생들이 많이 수강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결국 강사의 질이 제가 학력이 제일 떨어질 만큼 정말 좋으시거든요. 예. 어떻게? 예, 저번에 방송했는데 다 서울대시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 대단하세요. 제가 제일 학력이 네. 떨어질 만큼 다 질이 좋으시니까 음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줌이라도 수강을 하시면 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저희 학원 수학 선생님만큼 뭐 예를 들면 재수학원이라든지 고3만 전담하시는 선생님 외에 전 수학 선생님이 이렇게 수능을 이슈화해서 풀어보고 이렇게 한 학원은 분석하고 이런 학원은 없어요. 저희 소장님 자체가 워낙 입시 쪽에 조예가 깊으신 분이라서 저희 전 컨설턴트들이 다 고기 입각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럼 모든 수업 설계도 입시를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 통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최병철 선생님도 그렇고 직접 수능을 보시는 선생님이시고 그리고 실제 고3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 WQT에 다 배치가 되셨습니다. 어머님도 확신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로즈님이요. 지금 중2 학생 어머님이신데요. 확통 수업은 학년 상관없이 가능한 거죠. 줌으로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 그리고 의대 목표라면 과학 선택 과목을 화학 생물을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그럼 공부 순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생처럼 선택 과목을 하고 통합과학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반대로 해야 되는지 저희 다 알려드렸는데. 네, 특히 중2면요. 네. 지금 이제 통합과학이 수능이에요, 수능.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탐구 안 봅니다. 중2 때부터는. 예,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통사 시험이 내일인데 재화벌을 잃는 거랑 똑같아진다니까요. 해야 하는 걸 먼저 하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챙기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말고 해야 하는 거 하는 것이 입시입니다. 예, 그래서 확통 수업을 일단 줌으로 가능하시니까 그럼요. 이번에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사님 말씀하셨듯이 과학 과목은 지금 통합 과학이 수능이 된 거고 선택 과목은 이제 그 내신에서만 하고 없어지기 때문에 혹시 내신더라도 일단 그 나중 일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수능이 치러지는 통합 과학 공부부터 진하게
공부를 하시고 이제 고2 내신 갔을 때, 즉 고1 겨울방학 정도부터 화생을 준비하셔도 늦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그 수시 교과든 수시 종합이든 수능이든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수능 최저 혹은 수능이에요. 수능 과목을 지금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거든요. 중2부터는 통사 통과예요. 이거를 미리미리 체화시켜서 내가 큰 노력 없이 고1 때 한번 하고 그리고 그걸 고3까지 쭉 가져가는 노력 너무 필요하거든요. 나는 지금 중2, 중1인데 혹은 6학년인데 통사 통과를 시작 안 한 사람들 보면은 조금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모두 이제 체화시킬 수 있도록 천천히 한꺼풀씩 입혀나간다 그러면 네. 반복에 의해서 아이들은 굉장히 잘하게 될 거예요. 네, 꾸준함님께서 줌 수업을 들으면 테스트 보고 개별 피드백 갖는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나요? 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클래스룸을 통한 관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클래스룸에 다 또 시험지도 업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뭐 현강 학생들은 다 시험지를 직접 나눠주겠지만 이제 줌 수업을 듣거나 VOD를 수강한 학생들은 이제 클래스룸 통해서 시험지를 받아볼 수 있고 이제 풀어서 또 아이들이 시험지 푼 거를 올려야죠. 직접 클래스룸에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럼 이제 그거를 답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답을 체크해서 아마 이제 테스트가 일어날 때마다 뭐 레포트 같은 거는 뭐 선생님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레포트를 뽑아서 뭐 어머님 카톡으로 전송해 드린다든지 그럼요. 그런 방법으로 아마 피드백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줌 수업을 듣더라도 테스트는 똑같이 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초등학생들은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선생님? 네, 이제 초등학생들은 사실 이제 중등 과정이 끝난 학생들도 있고 안 끝난 학생들도 있을 텐데 끝난 학생이라면 당연히 뭐 뒤에 과정, 뭐 수상이라든지 수학, 그렇죠. 기본반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끝나지 않은 학생이라면 이제 중등턴은 아직 해야 되겠죠. 예, 수학은 나선형 과목이라서 앞에 걸 안 하고는 뒤에 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의 최초인 것 같은데 이번 방학 동안에 또 중등 WQT까지 실시를 하니까 예, 중2 과정부터 수강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주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중2 기본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현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중3 기본 과정인데 선생님들 다 여자 선생님이어서 예, 꼼꼼하세요. 매우 예, 매우. 관리적인 측면에서 많이 좀 이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사실 제가 수학 공부를 좀 잘하게 된 게, 예, 좀 운이 좋았던 게 있는데, 일단 선생님 덕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좀 이런 얘기하면 좀 쑥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 고1 때 수학 선생님이 정말 미인이셨어요. 그거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예, 그래가지고, 학생들에게. 예, 제가 그때 수학 도우미도 하고, 수학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고1 때 제가 총 수학 시험에서 한 개 틀렸거든요. 1등이겠는데, 1등? 그렇죠. 왜냐면, 사심이든 뭐든 동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기, 그럼요. 이거를 하는 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중요하죠. 제가 했었는데 네. 제가 고1 학교에서는 그런 게 있었고 또 학원을 또 처음 갔어요 고1 때 음. 그때는 이제 또 학원에서 처음 배우는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또 그 운이 좋았던 게 그때 선생님이 막 제가 소위 표현하는 필살기 같은 것들을 막 알려주시는 와우. 예, 그런 것들을 제가 그때 배웠고 그때 배웠던 걸 또 녹여가지고 제가 아이들한테 지금 다 전수를 하고 있거든요. 예, 결국 저는 처음 배울 때 너무 잘 배워서 운이 좋았는데 아마 이번 WQT 중등 과정에 들어오셔도 저랑 똑같은 운을 누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일단 개념서는 이제 정석이 없기 때문에 중등 개념서는 그나마 좀 자세한 개념 원리로 진행이 될 거고요. 예, 결국 수능 과정까지 1턴을 빨리 돌아야지 모의고사 문제로 내 전국에서 내 실력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고등턴을 빨리 가려면 중등턴을 빨리 끝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통해서 중등턴을 끝내시고 학기 중에 고등턴을 끝내신다면 초등학생이라도 를 풀어나갈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제 학생 중에 이사님이 관리하시는 학생인데 제가 이제 지금 펀반을 진행하는 어떤 과정에서 초6이거든요. 맞아요. 초6인데 이제 수상 과정이 끝나서 모의고사를 한번 치러봤어요. 예, 근데 2등급이 나왔어요. 멋져요. 예, 예. 네. 그래서 결국 초등학교 6학년인데. 네, 6학년인데 결국 이제 그런 실력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턴을 돌아야 수상할 때 한 번 체크 들어가고 수학할 때 한 번 체크 들어가고 이런 그렇죠. 식으로 가기 때문에 예, 빨리 이제 중등턴을 끝내시고 예, 고등턴으로 진도를 쭉 이어나가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턴 수업이 있잖아요. 네. 보통 저희 턴 수업을 수사부터 시작해서 확통까지 끝내는데 15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죠. 네. 만약에 퀵턴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쓴다.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단축이 되나요? 물론 뭐 퀵턴을 계속 돌리는 쓰면 더 동안에, 줄어들 거야. 네, 네. 퀵턴으로 수학을 대체하고 어허. 뒤에는 좀 다른 과목들을 배치를 한다면
이야, 네. 퀵턴을 하면서 지금 저랑 수업하는 뭐 수원반, 뭐 수원 3턴반, 수투반 이런 친구들은 턴 돌리면서 오전 같이 오후에 놀죠. 또 네, 퀵턴 같이 돌거든요. 이렇게 되면 6개월이 줄어들죠. 야, 수상부터 네, 선택, 확통, 예를 들어 확통까지 쭉 한 바퀴를 돌리는데 딱 9개월. 네. 네,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가 열심히 얼마나, 공부하면. 그럼요. 그리고 저희는 철학 자체가 그냥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수업이 아니라 계속 상호작용하고, 그리고 계속 테스트를 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개념에 대한 암기를 늘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좀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고, 지역 학생들이 전 특혜를 되게 많이 본다고 생각해요. 줌이 저희는 나름대로 이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쌓였어요. 선생님께서도 음향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게 듣도록 저희 최상의 설비로 그 수업들을 내보내고 있거든요. 송출하는 방송을 봤더라도 현재 앉아 있는 거랑 질문 다 해결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역 학생들 특히 이제 학원을 못 찾아서 되게 헤매시는 안타까운 경우를 전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딱 전화하셔서 이번에 선생님들 다 상담 받으시고요. WQT 한번 신청하셔서 저희 수업들 풀로 한번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 제가 WQT 상담 전화 드리거나 네. 받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질문 많이 하세요. 방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우리 아이가 줌으로 들어야 하는데 그게 인터넷으로 하는 건데 될까요? 네. 다른 짓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드리는 말씀이 저희는 학생이 인강 같은 거 들으면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냥 보고 있는 거죠. 영화 보듯이.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멀거니 이렇게 보고 네. 있어요. 근데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게 관객이 아니라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럼요. 실제로 수업 듣는 것과 똑같은 소리, 현장감 이런 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줌에서 보이는 학생들과도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현존하는 최고의 시스템을 저희가 구성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줌은 게다가 가격적으로도 조금 저렴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가 전환기반을 이제 줌으로도 하는데요. 지역에 정말 경남 아니면 전라남도 뭐 여기 학생들도 제주 학생들까지 네. 오거든요. 해외에서도. 근데 이 친구들한테 계속 참여를 해요. 계속 물어보고 확인하고 대답해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끄면은 뭐라 그러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눈빛만 봐도 선생님들은 알거든요. 얘가 지금 수업에 참여를 하는지 다른 영상을 보고 있는지 게임을 하는지 이런 것도 다 체크업을 하니까요. 어머님들 너무 크게 근심 마시고 인강을 듣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체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저도 사실은 지금 현강 없이 줌으로만 진행한 턴반이 있고요. 네. 예, 저도 이제 노하우가 많이 생겨서 머리 위치, 시선 가는 방향 그럼요. 그것만 봐도 얘가 딴짓을 하는지가 다 그럼요. 나오기 때문에 애들이 딱 보입니다. 지나가면 우리도 보입니다. 지나간다니까요. 예, 저희도 진화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요. 예, 그건 염려하지 마시고 가감히 보내시면 좋겠고 아까 현강의 70% 수업료로 또 진행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예, 지방 학생들도 많이 저기 노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치동 수업을 꼭 네. 같이 향유를 하자고요. 네. 이제 수학은 다 얘기를 어느 정도 드렸고요. 이제 저희가 수학만 있는 게 아니라 국어랑 영어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제 WQT 국어는 이번에 구단 선생님, 이제 민성원 소장님하고 가장 오랫동안 국어 수업을 맞아요. 진행하신 네. 구단 선생님이 진행을 하시고 저희가 매번 이제 수능 분석을 해드리잖아요. 음흠. 예, 이번에 또 올해 수능 또 문학 문법이 어렵게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 많이 드리는데 아직까지도 될 대로 되라. 예, 이건 지금 언젠간 되겠지.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정말 국어는 문학하고 문법 특히 공교육적인 부분이 많이 강화가 될 거기 때문에 문학을 이번 겨울방학 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문학도 있고 고전문학 같이 2달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학만 하나의 입시가 아니라 영어, 탐구, 사회과학까지 같이 입시기 때문에 국어랑 영어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예, 국어까지 같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국어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조금 전에 그 수능 직접 보고 오신 여기 원장님께서 계시고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기출문제 나온 거 보고 풀어서 풀이 올렸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문제를 푸는 사람의 난이도는 달라요. 그럼요. 확실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국어 잘해야 수학 잘해요. 이게 수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서도 국어적인 능력들이, 국어적인 해석 능력들이 계속 필요하지만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어가 어렵게 나온 수능은 수학 점수가 아이들이 떨어져요. 맞아요. 그 국어에서 심리적으로 흔들린 그렇죠. 멘탈이 회복되기 전에
수학 시험을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 실제로 이번에도 수학에 국어가 너무 어려웠었던 게 이제 수학에 영향을 많이. 음. 국어 공부 부분은 정말로 신경 많이 쓰셔야 합니다. 아, 수학을 잘하기 음.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해요. 또 여기서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개별로 가장 마음 편한 상태에서 본 모의고사를 너무 믿으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다 그냥 1등급, 1등급에서 가장 잘 본 것들 조합해서 저한테 자꾸 들고 오시거든요. 네.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예비 고1이라면은 저희가 실전 모의고사반이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있습니다. 만약에 WQT 오후 스케줄이 없는 친구들은요. 여기 오셔서 본인이 국어, 수학, 그리고 영어, 그리고 탐구 과목까지 이 풀 모의고사의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맞습니다. 것도 네. 직접 느껴보셔야 되고요. 시험 운용력이요. 어느 시험에서든 빠진 적이 없습니다. 설계가 제대로 된 시험이 굉장히 합격을 좌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운용력 자체도 꼭 테스트를 해서 안정적으로 모의고사들 정시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또 수능 이번에 보고 왔잖아요. 음. 이거 이제 4개 틀렸는데, 오. 예, 비문학은 다 맞고, 야, 멋져. 네, 문학을 2개 틀렸어요. 아. 예, 그만큼 문학이 좀 까다롭고, 제가 뭘 느꼈냐면, 선지들이 정말 까다로워진다. 예, 라는 얘기여서, 정통적으로 문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조금 이제, 그 조금의 그 오류로도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구단 선생님은 2대 국어 교육과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예, 정말 정통적으로 배우실 수 있는 기회니까, 많이들 겨울방학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문학과 이제 고전문학 교과서 기반으로 해법에서 나오는 큐 가지고 진행을 하시고요. 정말 그 문학사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주제별 작품 특징이라든지 그리고 실제 어휘들 아니면은 진짜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문법 작품들이 있거든요. 아니 문학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연습을 하고 이제까지 문학 작품을 많이 접해보지 않은 예비고 학생들 그리고 이제 많은 것들을 하고 싶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중이 학생들도 또 즐겁게 준비해서 내신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가볼 텐데 이번에 영문법은 사실 어휘랑 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예, 이번에 김준혜 선생님께서 또 진행을 해 주시고요. 영어도 참 수능 때문에 할 말이 많죠. 이번에 정말 이번에 뭐 선생님 너무 하실 말씀이 많을 것 예,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전데 이제 애들 네.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제 영어가 있어서 저는 최저를 맞출 것 같아요. 이런 학생들이 정말 많았는데 너무 속상하게 예, 이번에 됐습니다. 이게 영어- 왜 절대평가죠? 대체?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능 1등급 비율이 한 4% 정도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네. 상대평가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영어도 만만치 않아졌으니까 이제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 안 찍히려면 예,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이게 영어가 등급이 안 나오면요 결국 최저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논술 같은 경우에 자연 계열은 거의 대부분 갔는데 인문 계열은 지금 거의 논술을 대부분 안 갔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 예, 친구들. 최저를 못 맞추니까 지금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음. 그럼 최저를 왜 못 맞췄냐? 어차피 인문 계열 학생들은 수학이 안 돼요. 네. 수학이 안 되는 입장에서 영어가 믿는 어떤 하나의 카드였는데 영어가 1등급이 안 나오니까 이제 최저를 못 맞춰서 논술을 못 가는 거죠. 그렇죠. 예. 논술만 그러겠습니까? 사실 뭐 교과 전형은 이제 최저를 맞춰야 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교과 전형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이번에 그 방송에도 예. 나왔지만요. 수시 전형 탈락자들이 꽤 많이 예상이 되거든요. 수능이 어렵게 나오면서 특히 영어 같은 과목에서 최저를 맞추기 조금 불리하게 나오다 보니까 아마 그 수시 탈락생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이 좀 심각하게 보셔야 되는 게 영어가요 꽤 잘했거든요, 아기들이. 근데 뒤로 가면서 이제 고3 되면서 자꾸 등급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집중력 자체가 약해지는 거예요. 저는 정말 크게 봐요. 그 유튜브 쇼츠 보는 것들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잠깐의 그 3분 동안 집중력마저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좀 많이 줄여주시고 보시려면 엄마 학교처럼 인내력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들 많이 보시고요. 그리고 자 이게 중요한 게요. 4% 1등급이요. 나온다는 거는 뭐냐면 이게 100점 4%가 아니라 90점 이상이 4%였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도 어지간히 안 했지만 문제도 참 어려워졌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제도가 바뀌면 빨리 적응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불만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덕분에 우리가 대학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정신 차리고 얼른 자리 재정립해서 영어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겠죠. 특히 이번 영문법 특강 같은 경우는요. 강남권에서도 영문법이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게 내신에서
중에서 어려운 킬러가 나오는 게 왜 내겠어요? 1, 2등급 가리려는 거지 이걸로 3, 4, 5 가리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1, 2등급을 가리려면 애들이 꽤나 어려워하고 하기 싫은 걸 해야 된단 말이야. 영어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꽤나 어려운 거 영문법인 거죠. 맞습니다. 영문법 여기서 예민하게 문제를 내기 때문에 영문법 정리 미리 하셔야 되고요. 많은 영문법을 했고 아이들이 정말 많이 했지만 자기가 씹어먹지 않으면은 영원히 잡게 되지 않아요. 저희 WQT는요 하고 난 다음에 무조건 남겨요. 안 되면 남겨서라도 남기거든요. 저희 체크라고 어마어마한 반들이 있습니다. 거기 넣어서 다 암기하고 갈 거니까요. 어머님들 이번에는 아이들 어떻게 해서든지 영문법 정복이 있어야 됩니다. 네.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대입이라는 건 굉장히 장기 레이스거든요. 그럼요. 네, 굉장히 어릴 때부터 사실 시작이 돼요. 시작이 돼서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년이 올라가고 나면 줄이 조금 보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 친구는 현재 어디쯤에 서 있구나, 어디쯤에 서 있겠구나 이런 위치가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이번에 판이 완전히 상당히 많이 흔들렸잖아요. 그럼요.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닌 게 이게 줄이 한번 흐트러진 거예요. 빨리 변화에 적응해서 패턴을 최적화된 방식으로 적응해서 다시 쫓아가면 이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꼭 이게 흔들려서 힘들어졌다, 어려워졌다가 아니라 앞으로 한참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딩동댕. 네, 저희 말씀 꼭 잘 들어주시고 저희도 간절합니다. 말씀 잘 들어주시고 빠르게 적응하셔서 이렇게 준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킬러 문항 하는데 영어도 그 결을 좀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사실은 아이들이 그 전에 스킬 위주로 많이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뭐 빈칸도 보면은 막 그 앞뒤로만 찾고 맞아요. 근데 이번에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기본기를 쌓아야 되는 다시 시기가 온 거고요. 기본기를 쌓는다는 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으니까 이번 그것도 방학권에서 어휘죠. 네. 차근차근 특히 어휘 같은 경우도 단어를 하루에 1000개씩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하루에 꾸준하게 몇 개씩 외우는 연습을 이번 겨울방학 동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마 는 16회 네네. 기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어도 16회거든요. 16회면 아이들에게 꽤 근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신청하셔가지고요. 중수업이든 현강이든 아니면 정말 시간이 없으면 VOD라도 괜찮으니까 완벽하게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은혜님 중수업도 체크 관리되나요?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통 이제 오면은요. 현강에서 오는 친구들이 많이 갔는데요. 해야죠. 적응해야죠. 저희도. 그럼요. 그래서 체크 가능하시니까요. 마음껏 신청을 해주세요. 자, 베러투마로님 너무 반갑습니다. 현 중2 남자아이 고등수학 개념서로 찬찬히 이해하면서 집에서 인강으로 혼자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투의 미적분 단원 공부 중이에요. 중등수학은 현행으로 A급 블락 거의 다 맞게 풀고 있어요. 너무 우수한 학생. 고등수학은 유형서나 심화서를 풀어보지 못했는데 선행진도까지 올해 왔는데 와. 공통 영역에서 진도 나간 부분 다 맞았습니다. 수투 개념 마치고 어떤 방향으로 공부해야 할까요? 무조건? 학통 하셔야죠. 그쵸. 학통. 예, 이제 그렇죠. 학통이 필수예요, 필수. 예, 무조건 수능에서 치러야 되고요. 제가 가감히 공원 드리는데 이번 겨울방학 한 턴으로 학통을 거의 완성 단계까지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 WQT 꼭 들으세요, 베러트마로님.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요 정도 수준으로 공부를 했으면 정말로 요번 한 턴, 겨울방학 한 턴에 확통 완전히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왜냐면 이게 놀지 않아요. 네. 근데 제 생각에 수원, 수투, 뭐 수상아 다 돌 것 같아요. 혼자서도 잘할 아이 같거든요. 예, 머리를 잘 쓰면서 공부하고 있어서 네, 네, 예, 맞아요. 수학 실력이 한 턴, 두 턴으로도 충분히 실력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저희 WQT 진행되는 7개의 과정이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네. 결국 이제 중2부터 중3, 고1이 배우는 수상하는 기본 심화 다 있고 는 수원 수투도 기본 심화가 다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진행하는 확통 정보까지 예, 각자의 커리큘럼 맞게끔 알차게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예, 필요하신 분은 꼭 겨울방학 통해서 이제 동계 훈련 시간이 된 거예요. 사실 이제 아이들이 겨울방학 하면은 되게 휴식의 시간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건 방학이 있는 초등 때. 이유는 선생님이 쉬라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예, 선생님. 너희들이 쉬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너희들은 실력을 올리는 기간이니까 이번 겨울방학 통해서 또 강하게 훈련을 해서 이번 겨울방학 기간을 실력 향상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총괄 시간표 저희는 수학뿐만 아니라 국어, 영어도 다 진행이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수학이 월화수목금 다 진행이 돼요. 그러면 지금 9시부터 12시까지는 거의 개념을 배우는 시간이고요. 네. 예, 점심시간 1시간 먹고 1시부터 4시까지는 이제 거의 유형 문제를 풀어나가는 시간인데 그러면 선생님 숙제를 언제 하나요? 네, 그래서 저희는 매일 오기 거의 안 내줄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숙제 효과를 이제 1시, 4시 저 유형 시간에 내기 그렇죠. 위함이고요. 어머님들이 가끔 그러세요. 숙제를 집에서 해도 되는데 왜 꼭 따로 이렇게 선생님 같이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아시지 않나요, 이제? 예, 애들 해오라고 시키면은 물론 열심히 하는 애도 있는데요. 안 해오는 애도 정말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눈 옆에서 직접 관찰을 하겠다는 거고 또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옆에서 도와주기 질문해야죠, 위함이니까 당연히. 예, 네. 그런 거고요. 또 아이들이 숙제를 따로 시키면 아시잖아요. 만약에 월수 수업이야. 그러면은 수요일 숙제는 화요일 날 화요일 하고 월요일 숙제는 일요일 날 일요일 하잖아요. 예. 혹은 월요일 새벽부터 막 하는 예, 애들도 그죠? 있고. 그래서 망각이 그 사이에 막 일어나기 때문에 그럼요. 저희는 끝나자마자 바로 관리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망각이 덜 일어나게 하기 위함이니까 그 뜻을 좀 헤아려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숙제는 거의 없고 그 저녁 시간에는 국어하고 영어가 국어는 화요일, 예. 목요일, 토요일, 금요일 5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고 여기서도 완전히 외우지 않으면 안 되고요. 더 어려운 학생들은 체크로 간다는 거. 네, 그래서 9 to 9처럼 됐는데 결국 더 시간 다 이용하시면 국영수는 다 해결이 가능하시니까 알차게 활용을 하셔서 이번 겨울방학 동안 우리 아이의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WKT 실라버스인데 저희는 이제 1월 2일 날 개강을 해서요. 2월 28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설 연휴는 휴강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도 2달 동안 너무 바쁘지 않겠냐고 하시는데 연휴 때 또 알차게 쉬어서 예, 휴식을 취하시면 되겠고 예. 그리고 이제 얼리버드 기간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예, 12월 15일까지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제 예, 열흘 남았네요. 그죠? 예, 열흘 남았어요 아직. 그래서 많이들 그 끝나기 전까지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얼리버드가 딴 게 아니라 할인 혜택이에요. 예. 할인이 있으니까요. 꼭 받아서 비용이 되게 크거든요. 예, 예. 지금 남은 게 정규 현관 같은 경우는 10만 원, 중 할인이 돼요. 그래서 꼭 할인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정기 테스트 실시해서 저희는 결국 배우고 익히고 테스트를 해서 테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뭘 틀렸고 뭘 맞았고를 다 리포트를 제공해 드릴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좀 여기 내용이 없지만 저희 선생님들끼리 조금 회의를 해서 WQT 시범 강의도 한번 보여드릴 계획이에요. 좋은데요. 예, 그래서 기간은 아직 딱 픽스를 하지 못했는데 픽스를 하는 대로 바로 공지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범 강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현강, 줌, VOD 다 수강 가능하시니까 특히 지방 아이들은 여기까지 올 필요 없어요. 예, 줌이랑 VOD가 다 있으니까 만약에 거리가 먼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서 편안하게 수업을 들으면 안 돼요, 근데. 그렇죠. 네. 정연아 빨리 화면 켜라 이렇게 예, 얘기해요. 수업에 저희는. 집중해서 수업을 같이 들어야 되고요. 예, VOD도 수강 가능하니까 정 시간이 안 되는 학생들은 꼭 VOD라도 이용하시면서 이번 방학 때 실력을 올리. VOD 같은 경우에도 그 저희가 실제로 수업을 그대로 녹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내가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을 하고 참여한다고 생각을 하고 들으면 조금 더 효과가 좋을 것 그럼요. 같습니다. 네. 제 그 부원장님이 하시는 네, 그 네. 이 기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네. 궁금하신 분도 있을 궁금해요. 것 같아서 예, 한번 네. 좀 자세하게 말씀 한번 주세요. 예. 네, 그 제가 하는 수상화 기본 과정은 추천 대상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크게 세 종류의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수상화를 아직 배우지 않았고 선행을 목표로 하는 초중등 학생, 이제 처음 들어가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위해서 그 제가 생각하고 있는 수업의 부분이 상세하게 개념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개념서로 정석을 사용을 하지만 개념 부분은 그 따로 노트에다가 쓰면서 따로 설명을 할 거예요. 정석을 뭐 책을 읽는 방식으로 책을 읽고 요 부분 중요해, 요 부분 중요해,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따로 노트 필기 같은 걸 할 거거든요. 요게 그냥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좀 상대적으로 쓸모가 적었어요. 이게 받아 적는 친구들 잘 없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VOD로 수업을 녹화를 하고 이걸 복습으로 다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쓰면서 수업하는 그 과정이 그대로 담길 거거든요. 요게 복습 교재가 되고 요걸 학생들이 반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개념 설명하는 부분을 얼마든지 여러 번 돌려서 볼 수 있고 이게 책이랑 연결이 되어 있지만 따로 노트화가 될 거라서 이 부분에서 좀 그 대상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상화 턴을 돌렸지만 본 적이 있지만 이 부분 좀 힘들어. 특히 도형의 방정식 같은 부분은 맞아요. 많이 힘들어해요. 그럼요. 그리고 수상화 돌렸습니다 라고 말해서 제가 그렇구나. 원래 덕선의 방정식 한번 얘기해 볼까? 라고 하면 침묵의 시간이 이어지죠. 이런 친구들 공식 암기 그래서 정석 외에 제가 그 따로 만들어 놓은 단원별 필수 개념과 공식 정리가 되어 있는 노트를 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외우고 다시 한번 손으로 써보고 이런 과정 있을 거니까 전체적으로 내용, 내가 이 부분을 충실히 외우고 공부를 했는지 확인하는 이런 걸 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수상화 공부했고 내용 정리도 했는데 문제풀이가 좀 부족한 친구들 있어요. 2차 함수에 대해서 설명해봐 라고 하면 설명을 하는데 왜 이 친구는 이 문제를 못 풀까요? 그냥 되게 전형적인 최대 최소 문제일 뿐인데요.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문제풀이 부분을 상당히 저희가 좀 신경을 써서 넣었는데 정석 복습하는 측면에서 정석 연습 문제도 풀었지만 정석 관련된 프린트를 제가 사용을 할 거고요. 센비 유형 문제 풀이들을 할 거고요. 그리고 수능 모의고사 기출 문제 저희가 효자 기출 사용할 옐로우와 블루를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해서 세 가지 유형의 문제들을 풀어보고 그 다음 금요일마다 그래서 3+1 이 트랙이 반복이 되도록 계속 확인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거칠 수 있게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네. 그래서 세부 강의 계획은요. 오전 타임에 기본 정석 개념 그리고 유제 풀이, 연습 문제 풀이들을 진행을 하고요. 정석 예제와 유제, 연습 문제 풀이하고 정석 복습용 프린트들은 이 시간에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공식 암기 노트와 암기 확인하는 시간도 요 앞타임에 주로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그 숙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숙제가 아닌 게 이 시간에도 제가 문제풀이 기본적으로 하면서 문제 풀리고 확인하고 질문 받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그래서 센 유형 풀이와 효자, 옐로우, 블루, 발췌 문제들 이런 것들이 주로 오후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수업이 굉장히 살아있겠네요. 네, 그렇게 하려고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신 필수 유형들이 센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그리고 모의고사 수능 문제들 그런 기본 유형들도 구성을 했어요. 엄마들이 할 일은요, 지금 이제 1부, 2부 저희가 이렇게 세부 강의 계획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학생이 돼서 상상을 해봐야 돼요. 시뮬레이션에서 우리 아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1부에서 이런 것들을 얻어내고 2부에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선생님이랑 개념들이나 아니면 유형에 적응을 하고 또 문제 유형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또 숙지를 하고 오겠구나 라는 것들이 확신이 되면은 이거는 그렇죠. 해야 되는 수업이에요. 그냥 남한테 맡길 수는 없어요. 이 중요한 이 방학 8주를. 네. 제가 뭐 평소에도 턴 수업을 돌리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요.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했던 걸 확인하고 머리에 완전히 박힐 때까지. 그리고 기본 개념과 유제 연습 문제 풀이랑 그 프린트나 문제 풀이들은 약간 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약간 좀 까먹은 것 같은데 그때 당연하지. 문제 풀이가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리고 금요일 날 클리닉처럼 운영하는 시간에는 오전에는 제가 테스트를 보게 할 거예요. 저는 기본반이니까 모의고사보다는 내신 타입의 모의고사가 2회 정도 시간 재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그날 당일날 문제풀이까지 질문 받아서 문제풀이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에는 제가 빠지고 네. 저희 같이 수업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들어가시게 될 텐데 한 주간의 학습 내용 확인하고 그 오답 노트를 만들고 요거에 대해서 일부 필요한 질문을 해야죠. 이게 아까 이사님께서도 그 말씀하셨는데 연습장에다가 노트에다가 문제 풀고 책에다가 표시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동그라미 표시하라고. 제가 수업 처음 시작할 때 학생들에게 제일 먼저 주입하는 내용도 그겁니다. 문제가 풀어서 맞았을 때, 틀렸을 때, 모를 때 표시하는 방법. 다시 풀어서 맞았을 때, 별표인 문제를 풀어줬는데 다시 질문이 됐을 때, 다시 모르겠을 때 이렇게 이런 표시가 반복되는 문제들은 반드시 다시 모아서 오답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부 강의 계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진행한 확통 정복반도 좀 추천을 드려보면 일단은 이제 수상수화 정도까지 진도 마친 중2 이하 학생들은 이제 한번 수능 필수가 된 확통을 맛볼 때가 됐고요. 그럼요. 예, 그다음에 수원 숙주까지 진도 나갔어요.
근데 이제 미적분이 좀 어렵다. 그래서 확통으로 조금 내가 수능을 보고 싶은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겨울방학 때 확통을 돌려놓으면 겨울방학 끝나자마자 수원 수투는 배워놨으니까 수원 그렇죠. 수투 확통 버전에 고3 버전에 모의고사 연습 가능하기 때문에 네. 겨울방학에 확통 듣고 그다음에 학기 중에서 계속 모의고사 연습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저는 가장 하고 싶은 사람인데, 저하고 같이 나 좀 예. 가야 될 것 같은데. 머리를 많이 쓰고 싶은 학생. 제가 말씀드린 수학은 인출의 싸움이고요. 저는 제 목표는 그래요. 가끔 이제 어떤 보면은 학생들이 자꾸 인출을 해야 되는데 인출을 하고 거의 학생들은 인출을 하나도 안 하고 그런 강의들도 있어요. 네. 저는 이번 WQT는 정말 제가 인출하기보다는 학생들에게 많이 인출, 즉 설명하고 문제 풀고 이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꺼내게 해서 정말 머리를 강화시키고 싶은 거고, 제 목표는 학통 정복반이 제 이름이지만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통의 어떤 배웠던 메커니즘들을 수투 킬러 문항이라든지 수원 킬러 문항이라든지 어떤 생각하는 힘을 수학 전체에서 기르게 하는 게 제 목표고요. 정말 머리를 저와 같이 많이 싸매고 싶다 학생들은 많이 오시면 좋겠고, 저는 특히 지방에서 학통 강의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조금 줌으로라도 많이 좀 기회가 될 거라고 맞아, 보고 꼭 들었으면 많이 좋겠어요. 응해주셨으면 좋을 것 시간을 같습니다. 세이브하는 네. 가장 좋은 방법.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부 커리큘럼은 이제 제가 주차별로 계획을 이 정도로 짜봤는데 여기서 조금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저대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이게 선생님 저는 중학교 때 아직 경우의 수를 안 해서 이거를 알아들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제 학통 정목반은요 이 고등 거를 들어놓으면 중학교에 나오는 확률 단원까지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2에 나오는 확률이라든지 중3에 나오는 어떤 그 경우의 수 이런 것들이 다 커버가 가능하니까 충분히 들으시면 문제가 없을 거고, 중등 과정도. 그래서 월화 시목 월화 수목 9시부터 12시까지는 이제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본 정석에 있는 기본 문제, 유제, 연습 문제를 저랑 같이 수행을 하면서 기본 문제는 제가 주로 풀 거고요. 유제는 아이들한테 인출을 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유제는 아이들이 주로 풀어가는 시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나서 1시부터 4시까지는 익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센하고 제가 효자 수학 레드를 쓸 건데 효자 수학 레드가 정말 어려운 문제집이거든요. 근데 확통이 14권인데 확통 문제집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WQT 통해서 같이 사용하면서 내신 유형 문제랑 기출 문제를 같이 수행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금요일 날은 이제 정말 여기 또 중요한 요일이에요. 그래서 오전에는 이제 한 주 동안 배운 거를 테스트해서 이제 학습한 내용을 성취도 체크를 할 거고요. 이제 점심 먹고 1시부터 4시까지는 이제 한 주 동안 본인이 틀렸던 문제들 스스로 해결해서, 그러니까 제가 풀어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왜 틀렸고 왜 내가 이거를 틀릴 수밖에 없었는지 인출하는 시간을 가지게 해서 정말 아이들한테 생각하는 힘을 키우게 하는 게 제 이번 강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 나면 제가 이렇게 리포트를 차근차근히 푼 결과를 전달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WQT는 아니고 제 이제 턴반에 있었던 학생의 결과인데요. 그 모의고사를 풀었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2등급 정도가 나온 건데 이 학생이 한 턴 놓은 거예요, 한 턴. 오, 수상 한 턴 훌륭하네요. 놀았는데 이 정도 나왔으니까 네. 정말 잘 한 거고요. 난이도별로도 밑에 정말 하단계부터 최상 단계까지 어느 정도의 단계로 가고 있는지 정답률을 기록하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 문제적으로도 단원별로도 정답률을 보시면서 얘가 지금 어느 분이 약하구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제가 이제 쓰는 프로그램 중에 오답을 추출해내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틀렸던 문제를 개인으로 틀렸던 문제를 저렇게 추출해내서 또 금요일마다 이제 클리닝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오답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게 할 거고요. 또 옆에는 이제 그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4가지 영역이거든요. 계산, 이해,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 추론 능력인데 그 4가지 영역에 대해서 얘가 어느 쪽에 강점이 있고 어느 쪽에 약한지인데, 보통은 이제 킬러 문항을 풀 때는 추론 능력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2가지가 이제 중요하지만 그래도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4가지 영역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정말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에 강점이고 어떤 부분이 약점이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를 좀 아실 수 있는 기회가 이번 WQT 통해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사실 정규 턴 클래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WQT는 아닌데 WQT 끝나고 나서도 저희가 정규반에서 진행을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턴반을 수능 파이널까지 하시는 분이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그냥 잠깐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수능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선생님이 가르치시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이게 저희 턴 클래스를 보내주시면 계획이 서니까 그래서 보내달라는 말씀인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1턴 돌리고 2턴 돌리고 이런 게 다 저희는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정말 오차 없이 웬만하면 진행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턴 클래스에 많이 보내주시면서 우리 아이의 수능 실력을 강화하는 시간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경김님께서는요, WQT 클래스에서 피드백을 얼마나 자주 주실 계획인지 여쭤보셨어요. 네, 저 같은 경우 일단 시험 볼 때마다 일어날 거고요.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무조건 일어날 건데, 저는 이제 월화수목 중간중간에 시험을 계속 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뭐 한 주에 한 두 번? 많게는 세 번까지도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이제 과정마다는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거의 선생님마다 통일을 시킬 거고요. 그래서 리포트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받아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려있는 수업들이기 때문에 네. 부모님들도 적극적으로 또 보여주시면 선생님들도 또 적극적으로 또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이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수상화 심화반 또 기본반처럼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있나요? 너무 중요한 중3 8주라고 더욱 궁금합니다. 안 그러시겠습니까? 저희 그 수상화 심화반 지금 여기 안 올라 있는 수원2 심화반, 수원2 기본반 모두 다 저희가 다 올려드릴게요. 중등반도 그렇고 WQT 상세 커리큘럼들을 저희가 카드 뉴스를 통해서라도 카드 올려드리면 뉴스를 되니까. 통해서라도 네. 올려드릴 테니까 염려 마시고 안심하고 얼른 신청하셔가지고 제발 할인 좀 받으세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거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음. 예, 정말 이제 이틀 뒤면 또 수능 수학뿐만 아니라 수능 결과가 나올 텐데 이거 만점 몇 명일지 한번 보시면서 네. 우리 아이의 수학을 실력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수능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저희는 사실 수능도 수능이지만 먼저 일단 수시 교과 만들고 그 다음에 수능까지 만드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내신도 중요하고 수능도 중요하니까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잡아가실지를 고민하시고 저희 턴반과 WQT를 이용하시면 충분히 문제 없이 오차 없이 잘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성원 연구소의 전 강사들은요, 그 민성원 소장님의 어떤 그래서 밸런스라는 개념들이 아무리 과목 선생님들이라도 다 들어가 있고요. WQT 하시는 선생님들이 고3까지 보시는 관리 컨설팅 개념이 들어가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과목 균형 깨지 않을 거고요. 아마 이분들과 간다 그러면 입시에 꽤 든든한 동반자를 얻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머니들 많이 이번 기회 이용하셔서 아이들 성적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리고 못 잡았던 공부 습관까지 한번 잡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수학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자, 제가 그 고3이 되기 전까지 5턴을 말씀드렸고요. 100턴을 돌아야지만, 수능 만점이 나오는 거예요. 100턴은요, 나머지 95턴은 고3 때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모르는 거 다 줄여놓은 상태에서 그것들을 더 줄이고 하는 단계가 매회 턴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끝까지 저희랑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리버드 혜택 기간을 좀 더 늘려줄 수 있는데 어떻게 하죠? 네, 언니? 저희가 12월 15일까지가 얼리버드 기간이고 강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더 늘리게 되면 그냥 다 얼리버드가 되는 거죠. 학원 예. 수책이라서 예. 요거는 어머니께서 좀 예. 적극적으로 그래서 아직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아직 열흘 남았으니까 그럼요. 열흘 남은 기간 동안 저희가 또 최대한 뭐 그전에도 계속 WQT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보시면서 저희하고 함께 하시면 아마 WQT 때 큰 또 어떤 보람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상세한 상담은요, 저희 WQT 문의하신다고 최병철 원장님이나 아니면 성균 부원장님께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책임감을 가지고 또 아무리 늦더라도 전화 드리거든요. 그래서 WQT 상담 저희 원장님, 부원장님 말씀하셔가지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다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또 두 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방송,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